밤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으나 하늘 끝에 맺힌 짙은 먹구름은 곧 터질 운명의 전조처럼 세상을 짓누르고 있었다. 궁의 북편 금기된 서구 안에서 홀로 서성이는 사내 하나. 검서관 강철이었다. 그의 손끝에는 붉은 기운을 담은 경기석이 쥐어져 있었고 숨을 고른 채 입을 열었다. 내가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아 왕의 경기석도 원자의 경기석도 그의 눈빛은 놀라움과 불안 그리고 진실을 향한 탐색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경기석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은 곧 세상에 전해진 경기석의 속성과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강철은 혼잣말처럼 되뇌인다. 가장 믿던 자들의 짓일 수도 있지. 바로 그 순간 지난밤 왕의 수하 중 한 명이 호련히 사라졌던 기억이 강철의 뇌리를 스친다. 그 자는 궁 안에서 가장 믿었던 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갑작스레 자취를 감췄고 이후 궁에서 벌어진 몇몇 사건들은 그 자의 부재와 기묘한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 강철의 손에 쥐어진 경기석은 이제 물리적인 단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조작한 세계를 밝히는 진실의 도구였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없이 잔혹하고 불편한 것이기도 했다. 한편 궁의 정문 앞,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드는 광장 한복판에 포박당한 채 무릎을 꿇은 풍산이 모습을 드러낸다. 붉은 줄이 이마를 감싸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서늘하고 웃음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백성들은 흥분하여 외친다. 중전마마를 그리 만든 놈들 잡았대. 풍산이 그자란 말이냐? 사형이야. 사형. 사람들의 분노는 파도처럼 들끓고 있었고 왕의 수하이자 내관이었던 승선은 풍산을 앞에 두고 칼을 뽑아들었다. 정녕 내놈 짓이더냐?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것이었다. 풍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곧장 강철에게 향했다. 강철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와 풍산의 멱살을 붙잡는다. 신의 벌전이 두렵지도 않더냐? 풍산은 피투성이 얼굴로 비웃으며 답했다. 내 놈도 저 계집년도 곧 끝장날 거여. 순간 강철의 눈빛이 번뜩인다. 그 한마디가 강철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는 충분했다. 풍산이 언급한 그 계집은 단 하나였다. 애체장 여리. 그 시각 궁의 한 처소. 여리는 책상 앞에 앉아 검은 옷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범한 옷이 아니라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무열의 소복이라 불리는 전설의 피의 의복이었다. 그것을 입은 자는 감정과 에너지를 제어해 적의 경기석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생체 에너지도 급속도로 소진되어 단 몇 시간을 넘기기 힘들다는 전설이 함께 내려오는 복장. 여리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 그러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녀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방법을 택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곧 반역으로 몰려 차명의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마지막 선택일 수도 있었다. 그날 밤 여리와 강철은 오래전 약속했던 소박한 데이트를 실행에 옮긴다. 그들은 궁의 남문 아래 작은 온천수가 흐르는 자락에서 나지막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신다. 강철은 바람막이의 주머니에서 털모자 하나를 꺼내 그녀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씌워주며 중얼거린다. 여전히 넌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다 해서 나는 마음이 아프구나. 여리는 울음을 삼킨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별빛은 차가웠고 그 차가운 만큼이나 그들의 시간은 남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왕의 처소 안. 진짜 왕 이정은 의자에 결박당한 채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왕의 형상을 한 팔척귀가 두 팔을 벌려 섰다. 정체를 숨긴 채 궁 안에서 수년간 그 왕의 형체로 살아온 팔척귀는 소리친다. 지켜보거라. 모두 어찌 죽게 되는지. 그의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하늘과 땅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무겁고 낮게 울렸다. 그의 명령에 따라 병사들이 움직인다. 검서관 윤갑과 애체장 여리를 잡아들여 바로 차명에 처하라. 새벽이 되기 전 강철은 윤갑과 함께 북문 근처의 창고 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모든 게 가짜였다. 내가 믿었던 궁의 진실조차 조작된 기록이었다. 윤갑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왕도 경기석도 애당초 진짜는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었어. 강철은 분노로 주먹을 움켜쥔다. 그때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열이었다. 그녀는 이미 무열의 소복을 입은 채였다.
시간 없어. 우리가 나서야 해. 난 이 옷으로 경기석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시간을 끌어줘. 강철은 당황하며 외친다. 안 돼. 너 죽는다니까. 여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한다. 나라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진짜 왕은 죽고 가짜가 세상을 지배할 거야. 이윽고 차명장이 마련된다. 사형장 위에는 윤갑과 여리의 이름이 적힌 판결문이 걸린다.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들고 그 가운데 풍산의 마지막 처형도 준비된다. 그러나 그 순간 광장 한복판으로 여리가 등장한다. 그녀의 몸에서 이상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무열의 소복이 경기석의 기운을 무력화시키며 병사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뭐지? 동시에 여리는 경기석을 손에 쥐고 외친다. 이것이 진짜다. 너희가 숨긴 진실, 내가 밝힌다. 병사들의 혼란 속에서 강철은 왕의 침소로 향하고 팔척기와 최후의 대면을 벌인다. 한쪽에서는 여리가 쓰러지고 피를 토하며 입을 연다. 이제 너희들이 진실을 마주할 차례야. 왕의 방. 결박된 이정이 풀려나며 외친다. 저자는 왕이 아니다. 나를 보라. 나의 몸에 진짜의 표식이 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내관 승선이 결단을 내린다. 진짜 왕의 귀표를 확인하라. 그리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 그 벼락이 향한 곳은 팔척기의 머리 위였다. 다음 이야기는 죽음의 경계에서 진실을 붙잡은 자들의 기록이다.